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 짚어보면서 오늘장의 키포인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키포인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천스닥. 아무래도 이제 천스닥에 도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 밤새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세요. 뭔가 좀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금융주가 강세해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리고 국채 금리는 또 큰 폭으로 떨어지고, 네.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다우는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반대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러니까요. 좀 헷갈리죠. 근데 뉴욕 증시가 강세였냐 약세였냐를 판단하려면 다른 지표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다우 운송 지수가 2%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테이퍼링 나오면은 뭐 경기도나 우려감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시각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네네. 또 일반인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러셀 2000 지표도 1%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뉴욕 증시는 약세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다만 이제 뭐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 봤더니 AMD가 이제 5%가 넘게 올랐고, 그리고 아마존이 2.2%, 테슬라도 1%, 1.9%, 애플이 1.3% 올랐는데, 바이오젠이 또 2%가 넘게 빠졌고요. 네. 소위 이제 그 금융주하고 그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 주들이 약세해 보였는데요. JP모건이 3% 가까이 빠졌고요. 골드만삭스도 2.6%, 캐터필러가 4% 가까이 빠졌고요. 네. 정유진 쉐브론도 뭐 2.4%가 빠졌고, 원자재 가격 급락은 이쪽에 얘기를 했는데, 네. 구리 가격이 $10,000 넘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을 보면은 이 추세가 꺾인 게 아닌가, 좀 이런 의구심마저 좀 드는 상황이에요. 특히 네. 이제 FOMC 회의 하루 전날 4%가 빠졌었는데, 어제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5% 가까이 빠졌고, 그러니까요. 금 가격도 5% 가까이 빠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될, 정말로 FOMC 회의에서 그 전망을 한 거는 그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뭐 물가도 당연히 더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근데 시장은 거기랑 좀 거꾸로 움직이게 되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6월 달에서는 그 달러가 강세로 추세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FOMC 회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6월부터 그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결코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고, 뭐 국채 10년물 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오늘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국은 동시 만기일이 3, 6, 9, 12 세 번째 주 금요일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만기일 날에는 최근 동시 만기일에는 S&P 500이 모두 빠졌어요. 올라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만기 전에 뉴욕 증시는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월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반등을 시작하는 걸로 되게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는데, 뭐 일시적인 요인을 바라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저희 선물 옵션 만기라는 거. 이번도 근데 선물 옵션 만기는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 살펴봤으니까 국내도 한번 봐야 되겠죠. 전일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외국인 제가 수요일 날 연속성을 좀 얘기를 하고, 네. 외국인들이 화학주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샀던 게 SK 이노베이션 샀잖아요. 그랬죠. 근데 어제는 또 LG화학만 집중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종을 산다 그래서 한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 저 종목 헷갈리게 사니까 네네. 굉장히 어떤 연속성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뭐 이마트와 SK IT, 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네.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LG 디스플레이 움직임이 요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SK 케미칼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그리고 기관이 열심히 사는 종목이 있는데 SK 바이오팜 13일 연속 사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는 11일 연속 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가 월요일 날 수급 대장주를 꼽았던 에코프로브엠, 여전히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이번 주 내내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하나인데, 6일 연속 지금 쌍끌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 순매수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수급 대장주를 꼽았던 종목인데, 네네. 뭐 가장 돋보이는 흐름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메디톡스, SM도 어제 이제 다시 쌍끌이가 나옵니다. 금요일 날 그 전날 화요일 날
연기금이 모처럼 SM을 팔았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외국인이 샀었거든요. 네네. 또 어저께는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이오테크닉스, SK머티리얼스, PI 첨단 소재 이런 종목도 쌍끌이가 나왔고 특별히 이제 연속 매수가 돋보이는 종목은 CJ ENM입니다. 기관이 어제 외국인 팔았는데 아주 찔끔 팔았고요. 어제 CJ ENM은 그 국내 기관이 8일 연속 사고 있는데 그래서 참 그 대장주 꼽기가 참 어려운데 이 중에서 어제 쌍끌이 매수는 아니었지만 네. CJ ENM을 그 대장주를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오, 네. 사실 이 주식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 싫어하는 종목 있으면 안 되는데 그쵸,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네. 이 회사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외국인은 5월부터 좀 그 빨간 선이죠. 완만하게 좀 강력하게 사진 않는데 완만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좀 그 6월 들어서 굉장히 각도가 가파르게 움직이죠. 그 초록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기관 매수 부분인데 그러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고 연기금 매수가 특히 이제 돋보여요. 네네. 연기금이 이 종목을 6월 달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틀 팔았던 날도 굉장히 소규모로 팔았고 네네. 정말 그 거침없이 이 종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그 투자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요. 네. 2분기도 지금 컨센서스가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TV 부문 광고 수입이 SBS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네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회복이 되고 있다. 이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제작비 절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요인이겠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수익성 계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제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자체 이제 제작한 드라마를 네. 애플 TV에 납품하겠다. 납품하기 네. 시작한 계획이 좀 그 예정돼 있고 CJ ENM 정도면은 뭐 글로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충분한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티빙입니다. 티빙. 네. 한국판 OTT.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넷플릭스도 있고 애플도 있고 그런데 과연 여기서 뭐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지난달 가입자 수가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뭐 그 CJ ENM 같은 경우는 한국의 넷플릭스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이런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쪽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넷플릭스 좋은데 국내 OTT가 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CJ ENM을 분명히 외국인이 소폭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장 기업으로 꼽아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일본 보면은 뭔가 헷갈리는데 네. 제가 SM 예전에 저희 초기에 3만 원대에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 종목은 일본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다. 네네. 주봉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다 그랬는데 네. 주봉을 보면은 추세가 확 전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봉을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다. 이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키포인트였었던 다시 천스닥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사실 코스닥 시장이 천스닥을 되니까 도래하니까 앞으로 더라는 기대감도 갖는 반면에 이제 다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게 1000포인트가 사실은 의미는 크게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하루에 지수 변동이 워낙 자잘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월별로 하루에 지수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차트로 보여줬는데 요건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제 절대값을 본 거예요. 네. 근데 6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지수가 0.4%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뭐 내려가도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네네. 지수에 대한 부담도 없지만 동시에 1000포인트라는 거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된 배경이 일단은 거래가 너무 안 돼요. 지금 1000포인트 회복했던 게 4월 달에 회복을 했었는데 4월 네네. 그 시점으로 보면은 3월에 비해서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저 차트 보면은 3월에 비해서 4월 달 거래가 확 늘어났는데 네네. 지금은 거래가 증가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변동하는 폭이 작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그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될 텐데 네네. 바이오주 왜 못 움직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 천스닥을 기대했던 분들은 바이오주의 부흥을 기대한 건데 예.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바이오주는 덩치가 큽니다. 네네. 대체로.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덩치가 큰 종목들이 아니에요. 아하. 자, 제가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코스닥에도 이제 그 코스닥 100하고
미드 300하고 네. 스몰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거 보면은 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박스로 친 부분이 네. 그 당시 이제 최고치 기록했을 때 4월 달에 네. 같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소형주만 그냥 난리가 나서 제일 위에 있는 그러네요. 연두색 소형주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코스닥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만 사는데 그러니까 그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잡주들 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등치 작은 쪽들. 네네. 그러니까 등치 큰 바이오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 코스닥 대형주 지수를 보면은 네네. 연중 최고치는 뭐 물론이고 연초 주가도 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왜곡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소형주 지수는 지금 벌써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네, 코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가 몇 포인트 정도 되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 3,000포인트예요. 2000년대. 네. 그러니까 지금 1000포인트라는 게 그때 올라가도 그때 한 3분의 1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지수가. 근데 코스닥 지수는 소형주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이쪽이다. 자,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그 코스닥 소형주는 정보 매매가 많아요, 대체로. 너 이 회사에 호재 있는데 네네. 알아? 네. 그리고 이상하게 뭐 카톡 같은 데서 추천 나오고 막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사실 뭐 그런 종목도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대부분 좀 그 경력이 짧은 분들은 그런 종목들 매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럼 또 두 번째로 코스닥 중에서도 좀 등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려면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네. 기관 외국인 그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 그 매매를 살펴보는데 탑5 종목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스물넷 네네. 탑5 종목. 근데 기관은 10.8%, 외국인은 15.4%, 개인은 마이너스 4.7%예요. 네, 네. 이게 탑10 종목을 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더라도 탑10 종목 중에서 기관 그 매수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가 난 종목은 단 한 종목이에요. 네네. 그리고 외국인 단 두 종목인데 개인이 그 플러스가 난 종목이 단 세 종목이고 그 중에서도 코스피보다 더 올라간 종목은 단 한 종목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 지금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네. 수익은 곡간 빼먹듯이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좀 그러니까 기관들이 가져가잖아요. 네네. 그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 참고로 그 표가 좀 그 너무 큰 것 같아서는 좀 그 표에는 안 넣는데 나머지 이제 그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천보, 이녹스 첨단소대, 메디톡스,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고요. 네. 외국인도 역시 뭐 카카오 게임즈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파마 리서치, 안트로젠, 골프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네. 종목들인데 결국 뭐 아예 기관 외국인 매매 없는 종목 같고 정말 그런 종목들은 들쭉날쭉 많이 하죠. 네네. 그건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전체 전략상으로 보면은 지금 위험 신호가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달러 강세 좋은데 원화만 아주 심하게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런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원화만 약세가 너무 두드러진 현상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내렸는데 큰 폭으로 내렸는데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어저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는데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쫙 밀어내요. 네네. 지수 계속 팔아요. 근데 지수는 빠지다가 다시 그 낙폭을 줄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냐면은 외국인이 선물을 쭉 사니까 선물이랑 코스피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뭐 제 느낌인데 선물 띄워놓고선 팔아먹는 이런 흐름도 좀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저 종목별로도 지금 수급 연속성이 좀 배달했는데 연속성이 굉장히 좀 그 나타나질 않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미국 오늘 동시 만기고 이런 흐름에서는 뭐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네. 뭔가 변수들이 변하는 거 보면서 반걸음쯤 좀 일단 좀 한번 네네. 빼고 그리고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